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 근대 작가로 6번째 시간으로 서정주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뭐 생명파 시인으로 되게 유명한 시인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서정주는 이제 유치환 시인과 함께 생명파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아주 활동한 아주 한국 그 시사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끊임없이 이제 시적인 탐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계속해서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죠. 시의 세계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166쪽에 보면 나오죠. 개관에 서정준 한국 문학사의 주요 계기마다 중심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관능적이고 맹목적인 생명력의 추구를 통해 여기 밑줄 치세요. 기존 질서와 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 부정정신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영원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이 서정주는 이제 뭐 하사집, 귀척도, 신라초, 동천, 뭐 질맞의 신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의 세계가 많이 변합니다. 167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서정주 시는 1935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이 독자투고란에 이제 이 벽이라는 작품이 그걸 투고를 해서 이제 이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주 시는 이제 특히 그 1936년에 45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특히 좀 약간 친일 계열의 시들을 좀 써서 오장 마스의 송가라든가 약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정주 씨는 보통 이 1953년부터 2000년까지 설화라든가 또는 은유, 영원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다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167쪽에도 보면 마지막 단락에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죠. 5년 만에 마치고 중앙고등보통학교 입학했지만 광주 학생운동의 주모자로 몰려서 퇴학을 당하죠. 그래서 고창 고보에 학적을 두었다가 또 자퇴하고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러시아 작가들, 프랑스 상징주의, 뭐 톨스토이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불교를 또 공부를 해요. 중앙 불교 전문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생명력을 이제 시의 주제로 천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9페이지에 보면 41년의 화사집이라는 그 시집이 처음 나오고요. 그래서 관능과 생명의 열정 이런 것들이 화사라는 게 꽃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취의 개념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친일 문학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름도 다스시로 시주오로 이제 창씨 개명을 하죠. 그리고 시론 시의 이야기 국민시가 그다음에 송정오장 송가 헌시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일본어 시잡지 국민시인의 편집 업무도 맡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72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서정주 시인은 여러 작품의 시세계가 변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세계로 들어가면요. 173쪽입니다. 173쪽에 작품 세계.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첫째, 벽으로 등단해서 시인문학 동인으로 활동을 하고요. 화사집을 출간하는 거. 이게 첫째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요. 해방 이후 출간된 시집으로 기척도와 서정주 시선을 중심으로 한 시기. 이게 둘째고요. 자,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신라초와 동천을 중심으로 영혼성이 관료하는 이상세계, 신라에 대한 탐구,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 다음 넷째는요. 질맞의 신화 이후의 세계.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생명력과 욕망의 추구라는 것이 나오는데
174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부터 보면 벙어리라든가 안전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구의 몸을 지닌 존재, 거기 밑줄 치세요. 불구의 몸을 지닌 존재에 대한 시. 이게 이제 안진뱅이라는 시라든가 문둥이라는 시가 이렇다는 거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문둥이나 안진뱅이 등의 불구의 몸, 그 밑에 나오죠. 훼손된 몸에 대한 자각과 집착, 거기다 밑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5줄 내려가면 완성한 생명에 대한 욕망, 자기 확인의 욕망. 자, 이 두 개를 반대말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또 자아상이라는 시에서도 이제 억압적인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몸담고 있는 모습까지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첫 시작부터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들을 통해서 이제 강렬한 생명력의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 17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서정주 초기에 나타나는 강력한 생명력의 표현은 동물적 본능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원초적이고 타자적인 삶의 방식을 구현하기도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탐구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2번에 보면 영원성의 추구라고 나왔죠. 영원성. 그래서 그 보편성에 가깝다고 나오죠. 거기 영원성의 추구 3줄 내려가면 보편성에 좀 더 가깝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이 서정주 시인은 그런 그 시대, 거기 인용문 2줄 내려가서 시대와 사회를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에 관심, 여기다 밑줄 주세요. 이 서정주 시의 그런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시대와 그런 그 사회를 관통을 하죠.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사조. 그래서 거기 177쪽의 인용문에서 2단락 내려가서 셋째 줄에 영원성은 꽃별 등 자연물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며 그 다음에 자연은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확립된 유지적 세계의 이상을 보여준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영원성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정주의 그런 그 시 속에서 그런 그 뭐랄까요. 영원성의 서정주 시의 영원성의 시적인 주제. 이것이 하나는 자연 속에 있는 꽃과 별. 또 하나는 여성이죠. 그래서 누님, 춘향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꽃과 별 같은 거는 이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누님이나 춘향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정주 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길게 나왔어요. 자, 178쪽이 마지막 단락에 좀 밑줄 치시면 서정주 시의 영원성은 현실성과 역사성을 휘발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179쪽으로 넘어가면 서정주 시의 여성은 인고의 세월을 뛰어넘은 누님, 또 이미지나 죽음으로써 사랑을 지킨 존재 등으로 그런 나타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불교적 상상과 은유, 또 설화의 세계를 또 서정주 씨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서정주 씨 뒤 넘기면 181쪽에 인연설화조라고 나오죠. 인연설화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181쪽이에요. 모란꽃과 나는 각기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끝없는 윤회의 한 계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란꽃과 내가 변신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바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살던 모란꽃과 예쁜 처녀가 떨어져 눕고 죽어서 흙 속에 묻힌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몸을 바꿔서 처녀는 모란꽃 속에 있고 모란꽃이 처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생을 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밑줄 치세요. 인용문에서 4줄 내려가면 5줄. 이 시에서 하나의 사물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끝없는 윤회의 와중에 있는 계기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18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질맞의 신화는 단지 시인의 유년 시절을 감상적으로 회고하는 시로 그치지 않고 1970년대 들어서 점차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는 산업화에 대한 대응의 의미, 이런 것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질맞의 신화에 등장한 인물을 통해 서정주는 영통, 그러니까 영혼과 통한다는 거죠. 혼교. 그러니까 혼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겠죠. 또 헤일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헤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체 시입니다. 이야기체 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댁에 들어갔는데 헤일이 일어났고, 근데 할머니는 그 헤일이 집안으로 들어왔어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남편인 그 외할머니 남편인 외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죠.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그 헤일이 바로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맞의 신화에서는 영원성에 대한 서정주의 그 탐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정주의 시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서정주 씨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